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해준 조언 끝에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순간, 오랜 친구를 만나 즐겁게 얘기하다가 내가 한 말 한마디에 미묘하게 분위기가 식어버리는 그 느낌. 며느리나 사위와 대화할 때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왠지 벽이 생기는 것 같은 그 기분. 저도 그랬습니다.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 정말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경험은 많아지는데 대화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상대는 점점 멀어집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는데 왜인지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대화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20대, 30대 때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이 들어서 대화 잘하는 세 가지 원칙. 심리학자들과 대인관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인생 후반전의 대화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느껴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와 공감의 차이,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평생 이해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젊을 땐 논리로 설득해도 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해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딸이 전화합니다. 엄마, 나 오늘 직장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우리의 자동 반응은 무슨 일인데? 왜 그랬어?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게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딸이 진짜 원하는 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게 느껴주는 자세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공감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문제를 푸는 것이고 공감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겁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친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1년 넘게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매일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뭐 했어? 이력서는 넣었어? 면접 준비는 하고 있어? 그런데 아들은 점점 방문을 닫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제게 하소연을 했어요. 나는 아들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왜 저렇게 삐딱하게 나올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냥 느껴본 적은 있어? 친구는 멈칫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가 아들에게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오늘 뭐 했어가 아니라 요즘 많이 힘들지? 이력서 넣었어가 아니라 아빠도 내 나이 때 비슷했어. 정말 막막하더라.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좌절하는지. 친구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해결책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구나. 공감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감해야 할까요? 세 가지 마법의 표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그럴 수도 있지. 상대가 무언가를 털어놓을 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대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그랬을 거야. 두 번째 표현은 그땐 정말 속상했겠네.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게 뭐 대수야 대신 그땐 정말 속상했겠네. 그랬구나. 세 번째 표현은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공감의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대신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세 가지 표현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단이 없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죠. 특히 자녀나 후배들이 하는 말에 틀렸다는 판단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유로 들어보세요. 관계가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20대 후반이 됐을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전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저였다면 무슨 소리야. 나이 들면 후회한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 궁금한데 말해볼래? 아들은 자기 생각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려고만 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렇게 얘기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공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잠시 들어가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많이 안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깊이 느낀다는 따뜻함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공감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남겨라. 정말 어려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말을 잘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 말보다 표정과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합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심은 말보다 기운으로 전해진다는 것. 제가 이걸 깨달은 건 남편과의 어느 저녁 대화에서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제 생각을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런데 그날은 그냥 들었습니다.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가끔 고개만 끄덕이고. 남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 당신이 제대로 들어주니까 마음이 진짜 편해진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조언보다 따뜻한 침묵 하나가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말은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 한 말은 가볍게 넘어가지만 나이 든 사람이 한 말은 상대에게 무게로 남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되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끝까지 듣기.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욕구를 참으세요. 상대가 완전히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 번째, 고개 끄덕이기. 말없이 고개만 끄덕여도 상대는 내 말을 듣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세 번째, 짧게, 따뜻하게 반응하기. 그랬구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제 친구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친구에게 초등학생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놀러와서 게임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데 친구는 솔직히 하나도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앉아서 들어줬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래, 대단하네, 와, 그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반응했대요. 손자가 돌아갈 때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내 얘기 진짜 잘 들어주셔. 아이들도 압니다. 누가 진짜로 자기 말을 듣고 있는지.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오래 산 부부일수록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 그거 벌써 몇 번째야 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들어주세요. 어차피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소중한 건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말의 길이를 줄이고 마음의 온도를 남기는 것. 그게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품격 있는 대화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했던 사람입니다. 조언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만약 내가 말하는 시간이 더 길다면 당신은 대화가 아니라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어른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게 말해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많이 살아봤다. 경험이 많으니 당연히 더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이 살았고, 많이 겪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대화를 막는 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 경험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회사 후배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후배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예전에 우리도 해봤어. 안 돼. 왜냐하면 후배의 표정이 굳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후배는 저에게 더 이상 아이디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후배의 열정을 꺾었다는 것을, 내가 옳다는 마음으로 후배의 가능성을 닫아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젊은 세대와 이야기할 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가르치려는 자세보다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거 안 돼, 예전에 해봤어. 라고 말하는 대신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흥미롭네. 요즘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문을 닫았고 두 번째는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 문을 엽니다. 이런 상황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동년배와의 대화에서도 누가 옳으냐보다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을까를 중심에 두면 오랜 인연이 더 깊어집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정치 얘기, 사회 이슈 얘기할 때 내가 맞고 내가 틀렸어로 싸우지 마세요.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렇게 대화하면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결국 대화의 품격은 말의 지혜보다 마음의 겸손에서 나옵니다. 제가 만나본 정말 멋진 어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0대 지인분이 계신데 이분이 20대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할아버지는 요즘 세상 잘 모르겠어. 내가 할아버지 선생님이 돼줄 수 있겠니? 그러면 손주가 정말 열심히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고요. 진짜 지혜는 모든 걸 안다가 아니라 모르는 걸 인정한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의견을 말할 때 너 틀렸어 라는 반응을 멈추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아니야, 내가 맞는데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참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의견도 더 잘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서로를 향할 때 더 커지니까요.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내가 옳다는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다는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원칙, 저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가끔 또 옛날 습관이 나와서 말을 끊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오늘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3초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3초만 더 듣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알고 나서 제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너랑 얘기하면 편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부드러워졌다는 것. 그게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아닐까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말이 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중 불필요한 말을 덜어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단단해질 수도 한순간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게 말해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분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 저분은 항상 당신이 옳다고 하셨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저분은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셨어. 저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 저분은 따뜻한 분이셨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이해하려 말고 공감해주기. 오늘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해결책 대신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해보세요. 두 번째, 말을 줄이고 마음 남기기. 오늘 대화할 때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을 더 길게 해보세요. 세 번째, 옳다는 마음 내려놓기. 오늘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라고 반응해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대화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대화를 그리워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제 필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용기가 필요한 질문이지만 그 답을 듣는 순간 당신의 대화는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 따뜻함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